3번. 3번 문제 읽고 뭐가 떠오르니? 수나? 읽고 든 생각이 뭐였어요? fx가 얘랑 얘로 나누어 떨어진대. 나누어 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야? 자, 이런 거 간단히 예를 들자. 6은 2로 나누면 어떻게 돼? 나누어 떨어지지. 6은 3으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4로는 안 나누어 떨어지지. 왜? 얘는 나누면 나머지가 0. 나누면 나머지가 0.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나오죠. 나머지가 0이면 나누어 떨어지는 거지. 맞죠? 자, 그때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어? fx를 x 빼기 a로 나눈 나머지 이거 계산 어떻게 한다고 배웠어요? fa 대답은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자, fa 자 그러면 무슨 말이야?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f2가 얼마다? 0이겠지. 그 다음에 f3도 얼마다? 0이겠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 있다. 자, 고등학교 입학했잖아? 중학교 때는 중학교 수학이 어려워? 고등학교 수학이 어려워? 몰라. 이게 애들 생각하거든? 고등학교 수학도 어렵잖아, 쌤. 아니야. 나한테 중학교 수학이 더 어려워. 개인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 뭐 닮음, 외심, 내심 이런 거 배우잖아. 그거 심화 문제집 A급 수학 이런 거 보잖아? 나도 뭐 개소리인지 모르겠어. 훨씬 싫어. 근데 너희가 중학교 수학을 쉽게 느끼는 이유가 뭘까? 고등학교 수학에 비해서. 이유가 있어. 학교에서 시험을 겁나 쉽게 내. 왜냐면 그러니까 중학교 시험은 너희 반 애가 전부 평균 90점이 넘었어요. 그럼 어때? 행복하지. 행복하잖아. 뭐 불행할 이유가 없잖아. 근데 고등학교 시험 봤는데 너희 반 전부 90점 넘었어. 어떻게 될까? 난리나 진짜. 그래서 변별을 줘야 된단 말이야. 상대평가라서. 시험 난도에 따라 내가 체감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쨌든 고등학교 수학은 한 20문제 정도를 시험에 내요. 문제 수가. 몇 분 줄까, 시간? 100? 50분 줘. 학교 시험. 모의고사가 100분인 거야. 그럼 한 문제당 몇 분 만에 풀어야 돼? 2분 안에 풀어야 되지. 쉬운 문제는 빨리 풀어야 되고 어려운 문제는 좀 걸릴 거 아니야. 빨리 푸는 법 알아야 돼. 빨리 푸는 법.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풀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2를 넣고 3을 넣어서 계산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배웠어. 배웠을 거야? fx가 다항식일 때 fa가 0이야. 그럼 fx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배운 거 기억나니?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시니까
fx가 3이 제곱차는 3이죠? x 빼기 2, x 빼기 3 이런 중수가 될 거라고. 그 다음에 상수가 얼마야? 12. 두 개 곱해서 6이죠? 그 다음에 곱하면 얼마 나와요? 18 나오지. 근데 빼기 10으로 만들어야 돼. 그럼 얼마 곱해야 돼?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면 되는 거 맞니? 그럼 요 3을 살짝 보내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내가 왜 이렇게 했냐? 우리가 마지막 결론이 뭐야? 얘지. 이렇게 한번 A를 구하고 B를 구해서 더할 거예요 라는 거잖아. 나 안 그럴 거야. 자, 요 식에다가 얼마 숫자 X에 뭐를 대입하면 A 플러스 B 비슷한 게 나오니? 1이지. F1이 A 더하기 B 빼기 9 되는 거 맞니? 근데 요것도 fx잖아. 여기다 f1 넣어보자.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지. 그럼 2네? 맞아요. A 더하기 B는 뭐라고? 여기다 얼마 빼면 된다고? 마이너스 9를 하시면 되겠네요. 너 계산 잘못한 거니? 계산을 항상 잘못해 내가. 3x 세제곱 6, 18 맞고 마이너스 2 맞는데? 계산 맞게 한 것 같은데? 뭐 계산을 왜 맨날 잘못하지 내가? 1 2고 1 넣으면 F1은 A다. 아 F1은 야 바보네. A 더하기 B는 뭐다? F1 더하기 뭐죠? 소리. 여기다 2에다 얼마 더하면 된다? 9를 더하시면 되겠죠. 되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두 가지 다 일단은 좀 기억을 해놓자. 뭐 진도 나갈 때 다 설명하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맞췄죠? 아닌데 틀렸네? 자, 항등식이 나왔네. 항등식. 기억하는지 좀 볼게요. 항등식 하면 뭐 떠오르니? 자, 수학 공부할 때 뭐 사람마다 논란이 있겠지만 들어본 적 있지? 암기랑 이해. 뭐가 중요해? 암기가 중요해? 무조건 암기가 중요해. 암기를 해야 이해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된다고 암기가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내가 엄청 수학을 잘해. 예를 들어 나 말고 어떤 사람이 엄청 수학을 잘해? 그럼 보자마자 이렇게 되겠지.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수학 내용을 막 읽어. 이거 되니?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 일단 먼저 외워야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 외우고 문제 풀어보면서 아 이런 말이었냐 되는 거야. 순서 관계가 뒤바뀌어야 돼? 암기가 문제야? 항등식이란 말의 뜻을 정확히 외워야 돼.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그렇으면 이런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배웠어. 그 과정에서 항상 성립한다는 말은 미지수에 어떤 값을 넣어도 되는 거야. 맞니? 그 수치 대입법이 나와. 되겠죠? 그 다음에 너희한테 항등식인 걸 찾으라 이런 말이 나올 거야.
그럴 땐 뭘 했냐면 좌우를 비교했어.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개수 비교법이야. 좌변하고 우변을 정리했을 때 양쪽이 똑같아야 돼. 그래서 개수 비교법을 쓸 거냐, 수치 대입법을 쓸 거냐를 결정해서 문제를 풀게 된다. 고대에서는. 자, 우변이 뭐예요? 빵이지. 그럼 좌변도 뭐 돼야 돼? 빵. x에 대한 방정식은 x가 사라져야 돼. 그럼 얘랑 얘가 뭐 돼야 된다? 0이 돼야 되네. 그럼 a 얼마 넣어야 돼? 마이너스 2. b 얼마 넣어야 돼? 3. c 얼마 넣어야 돼? 9. 세 개 어떡하래요? 더하래요. 그럼 답 뭐야? 0 나오겠지. 되겠어요? 이해되지? 이해 안 되면 바로 질문해야 돼. 저 5번. 5번 어떻게 됐니? 나 기억을 못해서. 기억이 별로 안 좋아. 5번 맞췄네. 오케이. 인수네 잘했고. 자, 6번도 맞췄고 7번 특급 2편에 다 맞췄죠? 넘어가서 8번을 봅시다. 8번이 쉽지 않아요. 뭐야? 빅스비가 나와. 자, 부근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m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2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그때 그럼 일단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할 거 아니야. 인수분해 되니?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면 인수분해 안 되면 뭐 떠올라? 그냥 공식. 그냥 공식 한번 써보자. 모르겠다. 2분. 마이너스 8에 이렇게 되나요? 그럼 좀 정리를 해 봅시다. m제곱 플러스 2m 빼기 8m 2개 플러스 1 플러스 4 플러스 5. 그래? 이렇게 되시죠? 자, 그러시면 얘네가 루트가 없어져야 될 거 아니야? 제곱수가 돼야 되니까. 루트가 없어질 방법이 뭐예요? 제곱수 되면 되지. 제곱수 되면 돼. 근데 m 빼기 m 빼기 왜 m에 얼마 넣어야 제곱수 되는지 알고 있니? 예를 들어 1 넣으면 이게 0 돼서 되거든? 5 넣으면 0 돼서 돼. 근데 나머지 다른 값들 넣었을 때 안 되는지 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이럴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지만 찍을 수 없잖아. 물론 답은 6이 많거든? 왜냐하면 이걸 살짝 생각해보면 이게 이차함수로 볼게. 예를 들어 얘가 4 되는 거야 생각해보자. y는 4 여기 있겠죠? 이게 축이에요. 뭔 값인지 모르겠지만 알파, 베타가 있다면 두 개 더해서 얼마다?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이거 두 개 더한 같아야 되지.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도 어차피 얼마다? 6이어야 돼? 그럼 계속 6이 더해질 거 아니야. 그럼 답은 6의 배수여야 된다. 6의 배수 몇 개 있다? 한 개밖에 없지.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서술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럼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2차 방정식 단원에서 배운 게 뭐 있어? 이 차 방정식 단원 3개를 배워. 아까 했던 인수분해랑 근의 공식, 근을 구하는 거. 그 다음 배우는 게 판별식. 기억나니? 세 번째 배우는 게 근과 계수의 관계. 되겠니? 그래서 이건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고 이게 알파, 베타가 정수겠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빼기 m 빼기 1이고 알파, 베타는 2m 빼기 1이겠네? m을 없앨 수 있지. 이걸 2배해서 2알파 더하기 2베타 하면은 이렇게 쓰시는 거 맞아요? 이걸 빼볼게요. 여기서 이걸 뺄게. 더 해야지. 뭘 빼. 더 하면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자, 알파, 베타가 정수일 때 이런 방정식 푸는 거 배웠니? 그럼 기억 못하지?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니? 그치. 정수 조건일 때의 부정 방정식 문제야. 그래서 얘를 강제적 인수분해라는 걸 하는데 이러면 알파, 베타, 2베타, 2알파 나오지. 근데 4가 나왔잖아. 없는 4를 더해준 거죠. 그래서 여기를 4를 더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2개 곱해서 1 돼야 되네.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1, 베타가 마이너스 1인 경우랑 알파가 그 다음에 얼마 있지? 알파가 1인 경우 마이너스 3 되겠니? 이거밖에 없죠. 정수 조건에서는.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면 m은 얼마예요? 2개 더해서 마이너스 2니까 m은 1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6이니까 넘어가면 m은 5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했던 1하고 5가 답이 되시는 거죠. 8번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부정방정식이 실제 교과서에서 제일 어려운 단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아마 나 진도 나갈 때 쭉 다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잘해야 돼. 그 암기가 핵심이거든. 이거 공부를 안 게 어차피 암기야. 무슨 과목이든. 그러니까 수학자 될 거 아니잖아. 그럼 그냥 외워서 하면 돼. 기본적으로. 9번은 맞긴 맞았는데 내가 푼 게 좀 어떤 게 표현인지 잘 모르겠어서 자 봅시다. 이차함수가 있어. 이차함수가 있어. 직선이 있어. 뒤가 마이너스 1에 두 점에서 만난대. 맞죠? 그럼 얘랑 얘가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이 뭔데? 판별식.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크면 되죠? 판별식이 0보다 크시면 된다. 그럼 판별식 써야 되니까 두 개 같다고 하시면 되겠네?
넘어가면 x제곱 빼기 x 더하기 빼기 k는 0이다. 자, 판별식 D 어떻게 되죠? b제곱 마이너스 4ac 1 빼기 4에 이렇게 되시면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빼기 8 빼기 7 더하기 4k가 0보다 크다. k는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정수라 했으니까 이가 정답이겠죠. 되겠어? 10번. 중간고사 범위가 어느 정도일 것 같니? 어디까지 예상하니? 잘 몰라? 동수학 원 책이 개념은 있잖아? 딱 절반 쪼개면 돼. 아마 2차 함수까지 다 나갈 거야. 2차 함수 일부까지 나갈 수도 있고 그 근방으로 결정은 날 거예요. 시험 범위가 꽤 많아. 중3 때 떠올려 보면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보통 2차 방정식부터 2차 함수까지일 거거든? 그거 딱 한 번 하잖아. 이제 1학년 1학기부터 맨 앞에서부터 2차 함수까지 쭉 다 나가는 거야. 힘든 이유가 범위가 좀 많아. 고2 되면 수학 시험 2개씩 치거든? 빡치지. 그래서 많이 해야 돼. 전체 공부 시간에 절반 이상은 수학에 넣어야 돼. 어쩔 수 없어. 가는 인수분해 해놓은 것 같은데? 일단 제끼자. 몰라? 답은 나올 거야. 지금 다 인수분해 하는 문제예요, 이건. 인수분해, 다 인수분해. 다식 인수분해 되니? 어떻게 되지? 이게 뭐 안전제곱이죠? 이렇게 되나? 되겠어요? 그럼 제곱 빼기 제곱 어떻게 하지? 한 번 더 하고 한 번 빼죠? 자, 근데 이 A, B, C는 어떤 거니? 길이지. 그럼 길이는 양수잖아? 그럼 얘네들을 제곱을 해서 더했는데 0이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얘는 항상 0보다 커요. 그래서 너가 0이네. 자, 우리 세변의 길이가 이거를 만족하는 삼각형을 뭐라고 부르니? 직각삼각형.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죠. 되죠? 이렇게 하신다. 그 다음에 다 조건을 봅시다. 얘도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물론 뭐 교대식이니 대칭식이니 이런 걸 외워서 할 수도 있어요. 난 근데 그것까지 봐야지 않고 그냥 전개해. A제곱 내림차순 전개할게요. A에 대해 정리하면 A제곱 이렇게 되죠. A 1차 있는 거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 그 다음에 A 없는 놈들 B제곱 C, C제곱이다. B수로 묶을게요. 되겠죠? 그럼 B 빼기 C가 공통으로 다 있는 거 보이죠? 빼기 되시겠죠? 자, C가 제일 길잖아. 그러니까 C가 제일 기니까 얘네는 0이 될 수 없다는 거지. 그럼 뭐가 0 돼야 돼?
이거 문제가 되네? 그래서 A는 B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족권 A 구하면 되겠지? 이건 지금 어떻게 한다고 배웠어? 찍으면 돼. 대입해서 0되는 걸 찾는 거야. 근데 얘 약수를 넣어보면 돼. 1 넣으면 안 될 것 같고 2 넣으면 8 안 될 것 같아. 3 넣으면 안 되거든? 6 넣어야 돼. 짜증나게. 216 빼기 6 넣으면 36 108 6 넣으면 96 빼기 12 나오거든. 그래서 A가 6이야. 그럼 어쨌든 직각 융변이니까 6, 6,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넓이 구하셔라 해서 18 나올 거예요. 좀 인수분해를 잘 하자. 그런 문제입니다. 되겠죠? 두 문제 남았는데 11번은 뭐가 문제였을까? 자,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한다 배웠니? 여기는 A, B, B가 있잖아. 그럼 못 구하잖아. 이건 A, B 없는 놈들. 얘네로 풀면 되겠네?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연립방정식에 대해 배워요. 물론 그때 연립 1차 방정식을 배우죠.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몇 가지 배웠지? 2가지 배웠어. 2가지 뭐였죠? 대입법과 가감법을 배웠어요. 자, 고등학교 좀 추가해야 돼. 대입법은 그대로야. 가감. 이 가감이 무슨 말인지 아니? 몰라. 가가 더하다라는 뜻이야. 부식을 더한다. 감은 그럼 뭐겠어? 빼다. 근데 우리가 더하기 빼기만 있니? 뭐 또 있어? 또 곱하기 나누기. 그래. 곱하기 나누기도 있어요. 곱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한자로 승이라고 해요. 나누기를 제라고 해요. 가감승제라거든. 사칙연산을 두식을 곱할 수도 있고요. 두식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돼. 실제로는. 이 문제는 대입법인데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숫자 계산 뭐 숫자 계산이 문자식 계산인 건 암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니? 암산에 관한 생각? 암산은 해야 되는 거니? 하면 안 되는 거니? 너 이거는 말해. 생각. 응. 해야 돼. 해야 돼? 해야만. 머스트야. 어릴 때 암산하면 뭐라는 쌤들이 있거든? 그러면 안 돼. 시험 칠 때 뭐 근데 평소 해봐야 돼. 암산을 하면 얻게 되는 장점이 뭘까? 암산하면 계산이 빨라져.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암산 머릿속으로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차례대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순서로 계산하면은 더 좀 빠르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돼, 스스로. 그러면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을 스스로 좀 고민한다고. 그럼 발견을 하게 돼, 스스로. 그래야 계산이 늘어. 그냥 손으로 계속 쓰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앞에서도 계산하고 있어. 계산이 안 늘어. 그래서 암산을 하면서 계산하는 방법을 머릿속으로 익히는 거야. 중요한 거거든.
그때 그렇게 해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분수보다는 정수로 계산하는 게 편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 무슨 말이냐? 그냥 해라면 애들이 이거 소거해야 되니까 이 x는 3y 빼기 1이잖아? 그럼 x는 2분의 3y 빼기 1을 넣어. 그게 아니라고. 2x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되지. 그럼 이거에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잖아. 맞아요? 그럼 y값 나오겠죠? 문수는 될 거야. x도 나오고 그 다음에 ab도 나올 거예요. 이건 뭐 계산이니까 해서 집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고. 12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히 언급만 할게요. 어차피 다음 주 해야 돼서. fx를 gx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면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고 배웠니? fx는 gx, qx, rx 맞죠? 이때 rx의 특징이 뭐라고 배웠니? gx의 차수가 rx의 차수보다는 커야 됩니다. 두 번째, 얘가 n차라면 그리고 얘가 m차라면 얘는 몇 차여야 되니? n-n차. 요 두 가지를 주로 많이 물어봐. 어쨌든 이 문제는 그래서 얘를 나누어요. 뭐라는 거 아니겠니? 이렇게 쓰지 않을까? r을 구할 수 있잖아. 3분의 1 넣으면 r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냥 이거니까 조립제법 쓰라는 거예요. 조립제법 쓰면 답이 나올 거다. 물론 난 조립제법 안 써, 실제로. 본 시간에 알 거고. 이건 외설이 있을 거니까 해설책 항상 줄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교재를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책을 사셨다 했으니까 고쟁이라는 책 들어본 적이 있니? 아니요. 중학교도 고쟁이 책 있는데 이거 근데 학교 부교재라며. 고쟁이가 혹시 중학교 학원 다녔을 거 아니야? 중등 때 문제집 난도가 보통 우리가 애들이 이제 RPM 뭐 개념 유형 중학교 이런 거 많이 쓰죠? 들어본 적 있지? 그 다음 이제 쓰는 게 센. 맞아요? 센 다음에 뭐 한다고 알고 있어? 그 다음 과정 아니? 일품. 뭐라고 해야 돼? 일품. 그 다음에 이제 좀 잘한다. 내가 수학 좀 한다. 친다. 그럼 이제 뭐 블랙라벨 이런 거 하잖아. 그거거든? 고등학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고쟁이가 어느 위치냐? 이 정도 사이 위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학교 시험 그냥 쌤만 퓨처랑 다 맞아. 고등학교 시험은 부교재가 고쟁이라는 의미는 좀 어렵게 내겠다를 그냥 들려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이는 내가 본 수업에 할 거예요. 고생이 교재의 특징은 하나 좀 유명한 교재거든, 고등학교에서는. 그 센의 단점이 있는데 센의 A 스텝이 별로 문제가 안 좋아. 근데 고생이는 첫 스텝부터 하는 문제야. 문제. 센 B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문제가 쭉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음은 스텝 2에 주요 문제가 있고 스텝 2죠. 여기 이제 쌤 B와 C 사이에 정도의 난도의 문제. 그래서 스텝 2 위주로 좀 설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수업 시간에 필요한 개념들 다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스텝 3는 내가 수업 시간에 중요한 문제는 설명을 할 거고요. 안 중요한 게 좀 이상하네. 덜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할까? 영상을 올릴 겁니다. 유튜브에 참고하시면 되고, 그럼 질문 따로 할 수도 있고요. 어쨌건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고쟁이는 수업 시간에 다 처리하는 걸로. 근데 교재 하나 더 살아있잖아요. 그 마더텅. 마더텅은 들어본 적 있니? 아니요. 뭐 중학교에 없는 교재죠, 마더텅이. 중학교 영어 교재만 있지, 마더텅. 요건 숙제로 나갈 거야. 그 문제가 너책 개 두껍지? 그러면 답지랑 분리될 거거든? 분리랑 좀 들고 다니면 할 거야.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마더텅은 그냥 이때까지 나왔던 문제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2023년 6월 학평 2번 이렇게 있지. 그러니까 이때까지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 그냥 다 넣어놓은 거야. 학력평가. 그래서 그런 문제들 모아놓은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난도 표시가 있죠? 별 2개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별 3개 많이 어려워요. 4개까지만 있을 거야, 뒤에. 이거 왜 풀랄까? 학교쌤 이거 숫자 바꿔서 내. 별 1개를 숫자 바꿔서 내는 게 아니라 별 3, 별 4개짜리라. 왜냐면 이런 거지. 학교 선생님들께서 수학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실까?